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리을을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서 배웠죠. 리을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리을의 아버지 기억이라 그랬죠. 예, 기억이 키역, 지읒, 치읒, 리을까지 디자인이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목치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배워야 될 게 미음이잖아요. 미음. 그죠? 미음인데 미음의 첫선, 그 다음에 비읍의 첫선, 그 다음에 시옷의 첫선, 요 세 가지가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은 교과서 보시게 되면 제가 보면 이렇게 미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미음이에요. 미음인데 미음에 관련된 단어가 이제 마라탕, 예? 그 다음에 멋쟁이, 몰디브, 그 다음에 말죽거리, 뭐 무림천하,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멸치, 뭐 미음 관련된 모음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모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받침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걸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따라쓰기 교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그냥 무작정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뒷장이 넘어가면 아주 친절하게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쫙 쓴다면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에 마라탕을 한번 써봐요.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마라탕을. 그래야 늘거든. 그래서 하나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아마 캘리그라피 중에서 따라쓰기 교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교재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미음 쓰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미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선배들 또는 먼저 쓰신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건 뭐냐면 첫선이 되게 힘들어요. 첫선.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선이 뭐냐면 제가 이거 할게요. 얇게 쓰려면 옆에 종이에 갖다 놓고 한 바퀴 돌려줘요. 그러면 몽골을 얼마 뺀 다음에 이게 뾰족한 상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첫 선을 긋을 때 너무 늦으면 종이가 몽골을 샥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주춤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얇은 선은 속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얇은 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휙 하면 이 사이에 종이가 먹은 거를 쫙 먹어가요. 예? 그러면 쫙 퍼지겠죠. 절대 원하는 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은 속도랑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선의 성격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먹으려고 하는데 휙 지나간 거야. 휙. 그러면 이게 거칠어지겠죠.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선의 속도에 의해서 선의 굵기 또는 선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으로 쓸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서체들은 붓이 아니라 또는 뭐 마카펜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필기구 붓 말고 딱딱한 하드한 필기를 가지고 쓰게 되면 필요함이 없죠. 굳이 뭐 붓펜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붓펜 가지고 쓰는 거랑 이거랑은 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붓으로 쓸 때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음 쓸 때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음을 쓸 때 첫 선인데 이 연습지를 쭉 보다 보면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 이거를 가로로 놓게 되면 세로선이 나오고 이걸 세로 놓게 되면 가로선이 나오는 가로선. 그래서 이 선들을 참고해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첫 선을 보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서는 얘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요 선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미음이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딱 이렇게 꺾어줘야 돼. 요게 이제 답이에요, 답. 자,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얘를 좀 확대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에 보면 여기 만나네, 이렇게 만나. 이게 수직선이면 90도가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첫 선과 마지막 선은 똑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 단위 뭐냐, 이거 살짝 배부른 거야, 이렇게 살짝. 살짝 배불러야 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뚱뚱하면 안 돼. 근데 이 확대해서 그렇지 축소하게 되면 아 저게 그냥 수직선인가? 할 정도의 느낌들. 그러니까 살짝만 하자는 거예요. 살짝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음을 쓸 때 얘가 이 라인 나오죠. 이렇게 쭉 갔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데 요게 지점.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 요게 있어요. 요거 어느 정도 커야 되나?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선은 반드시 휘면 안 돼. 직선이 나와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다리미가 돼. 다리미. 예? 이렇게 해서 다리미가 되는 거야. 다리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무조건 직선이 가져야 돼. 이 각도. 그리고 요 비례와 요 비례는 3대2. 다시 말해서 이 전체의 크기는 세로형 직사각형에 가깝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형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 그래야지 예쁜 미음이 나와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어요.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이 각도로 나와요. 이 각도. 예. 그래서 여기가 요 길이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넓거나 정사각형이 좀 나왔다. 그럼 제일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음에 대한 비례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실수하는 사례가 대체로 여기서 뚱뚱해져. 이렇게. 그러면 전기 다리미가 되는 거예요. 전기 다리미. 예? 이 모양이 나오면 아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음에 대한 걸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미음과 관련된 유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왜 세 글자가 같냐 하면 예? 꼭 하나씩 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또 그 시간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미음, 비읍, 시옷이 한 형제예요. 여기서 보면 첫 선이 자 이렇게 됐어요. 좀 확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느 선이 공통점이냐 이거야 이거 하나 둘 셋. 얘가 그냥 한 형제라고 보시면 돼. 한 형제다. 그래서 요 선들이 동일하게 수직선에서 살짝만 배 나오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건 다다음 시간에 이게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뭐예요? 3종 세트다. 예, 3종 세트다. 그래서 기억은 5종 세트. 그죠? 기억은 5종 세트.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히읗, 지읒, 치읒, 리을. 요 부분이 다 같은 형제처럼 디자인이 바뀐 뜻이에요. 요건 5종 세트, 요건 3종 세트. 야, 그러면 자음 14개 중에서 8개는 그냥 거저 먹었네. 그죠? 8개는 그냥 거저 먹었어요. 그러면 6개만 잘 쓰면 돼. 그죠? 6개만 잘 쓰면 되는데. 그래서 자음 쓰는 게 참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음에 대한 단어를 제가 써드릴게요. 자, 미음에 교과서 보면 이제 마라탕이 나와요. 마라탕. 저는 사실 그 마라탕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본시 중국에서 나오는 음식은 짜장면, 짬뽕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마라탕, 이건 마라탕집이 많던데 마라탕을 한번 써볼게요. 마라탕 쓰면서 우리가 한번 배웠던 그 사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시 복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미음, 비읍, 시옷이 다 글씨가 손에 굵기가 얇아요. 다시 말해서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넘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라탕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라탕을 썼어요. 자, 이 마라탕을 썼는데,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자면, 리을이 이렇게 올라탔죠? 올라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를 지난번에 복습한 거를 이렇게 타지 않고 원래대로 쓴다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뭔 차이가 있냐? 얘가 올라타지 않고 이 안에 이 선하고 맞춰갖고만 시작을 했다면 이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백. 그죠?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얘가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니을은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위에 올라타줘요. 그게 리을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리을은 위에 있는 리을과 받침 리을의 차이가 있지만 위에 있는 리을은 바로 옆에 있는 글씨랑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마 위에 타서 여백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백이 딱 생겨버렸다. 그러면 덩어리감이 어떻게 돼? 깨져요. 깨지니까 글씨가 안 이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씨 쓰면서 미적 원리와 디자인 원리가 다 필요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선이 돼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 면이 모이면 뭐가 돼?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최초의 원천이 뭐냐? 점이죠, 점.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잖아요.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고, 그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모든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 이 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선을 통해서 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면을 잘 만들어야 그 안에 여백과 입체감 또는 뭐 덩어리감, 뭐 균형감, 비례감, 강조 이런 어떤 디자인 원리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에 따라서 느낌이 다 틀리게 되죠. 여기서 보면 마라탕을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리을이 이런 정체 리을과 그렇지 않는 리을을 참고를 한번 써드릴게요. 요거는 정체잖아요. 이제 가을채 쓸 때는 이렇게 돼버려요. 리을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니은을 지난번에 이렇게 쓴 거 봤었잖아, 지난 시간에. 미음도 가을체가 됐을 때 요 라인, 이렇게 배우는 라인이 없어져요. 바로 직선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써드릴게요. 자, 쭉 갔죠? 이렇게. 얘가 직선이야, 그냥 직선.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공통점 보시면, 공통점은 다 리을이 탔다는 거예요, 다 리을이. 리을이 그 다음 글자. 왜? 여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을채에서의 리을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미음도 요 배부르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요. 내린다는 거.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배우시면 되는데, 이걸 왜 하냐? 교과서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을채가. 가을채 첫 선이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정체에서는 이렇게 굴렸는데 밑에서는, 그게 없네? 네, 직선이네? 뭐 이럴까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라탕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디브 한번 해봅시다. 몰디브. 자, 몰디브는 이제, 아까 이제, 미음에서 모음, 그러니까 가로형 모음이었죠? 그러니까 세로형 모음일 때, 얘를 한번 볼게요. 몰디브. 수직선, 그죠? 예, 이거는 이렇게 쓰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자, 나왔죠? 네, 나왔어요. 자, 디브를 한번 써볼게요. 디브. 이렇게 찍으면 지가 나와, 이렇게. 예? 예. 그 얘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얘는 역할 다 해. 예. 자, 그 다음에 부. 자, 몰디브 나왔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몰디브를 한번 써봤는데, 자, 여기서 어떤 게 숨어 있을까? 미음과 비읍이 나왔는데 선들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미음과 비읍의 선의 두께가 1단계와 2단계를 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1단계 써도 되고 2단계 써도 되는데 1.5단계 선들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선들이 두꺼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은 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삼형제는 선들이 다 얇아요. 그게 잊지 않고 표현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선이 같아. 그래서 이 라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몰디브스에 되면 몰자가 또 술 한잔 먹어가지고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O 있잖아, O에서 시작하는 이 라인을 보세요. 이게 딱 지나가줘야 돼, 이렇게. 딱 지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받침 리을의 중앙을 지나가지 않으면 몰자가 휘어져요, 이렇게. 얘가 기우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게 라인이 가운데 쫙 지나가줘야 돼. 이렇게 돼야 몰이 딱 가운데서.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리을이 옆으로가. 받침 리을을 이렇게 써버린다니까요.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뱀 나오는 거예요. 네? 리을이 정상적이야. 그럼 글씨가 다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 지점, 요 A라는 지점, 요 지점은 요 모에서 이 모음의 요 라인과 일직선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몰이 딱 쓰는 거예요. 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부분들이
특히 오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받침 자음에 대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몰, 디, 부. 여기서 또 하나 질서가 있죠. 뭐가 질서가 있을까? 보시면 D. 예, D. 예, D와 부의 이 부분은 질서입니다. 질서. 예, 질서. 아, 색연필이 좀 달았나. 예? 자, 질서가 있다. 이 라인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요. 여기다 맞춰도 되고, 여기다 맞춰도 되는데, 글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여기다 맞췄어요. 그죠? 어딘가는 맞춰야 돼요. 어딘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서 세 같이 가기 딱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중심을 맞춰갖고 밑에 내린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어딘가 맞춰야 돼. 여기다 맞추든 여기다 맞추든.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 별표,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몰디브를 한번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볼게요. 멸치 한번 할게요. 멸치. 예? 멸치를 써보겠습니다. 자, 첫 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선은 가늘게, 약간 휘게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미음은 가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여의 모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게 다 똑같아요. 멸치.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멸치, 여기 점을 찍어요. 얘가 이렇게 가서 내려가요. 요 지점에서 힘을 빼줘야 돼. 여기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죠.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갈 수도 있어요.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 멸치, 예, 치. 국수. 멸치국수 이렇게 나왔어요. 멸치국수. 예, 멸치국수. 여기 교과서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가로든 세로든. 멸치국수에서도 멸의 요 모음, 요 치의 요 모음이 같은 크기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이런 어떤 자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자음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으로 같은 라인에 있긴 한데 이게 멸치에서 받침 리을이 이 모음의 바깥에 튀어나가지 않게 하기. 예? 그리고 얘는 받침은 반드시 중앙에. 실제로는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3분의 1이 가지만 받침일 때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운데. 위에 있는 모음은, 자음은 2분의 1. 3분의 1. 받침은 2분의 1의 요 지점이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멸치국수가 좀 써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수업하면서, 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멸치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정리 한번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첫선이라 그랬죠? 예, 첫선입니다. 그러니까 첫선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얘가 직선이 아니, 수직선이 아니다. 살짝 배불러요. 살짝 배부르게. 근데 여기 휘지않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도 안 돼. 이렇게. 끝에 라인이 같아야 된다. 요거를 참고해서, 오늘 미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비읍을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읍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따라쓰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공부하기 전에 예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한 거고, 이 평상시대로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서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음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음과 유사한 비음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세 개를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종이에 대한 부분들도 거친 부분이 아니라 매끈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까셔갖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